안녕하세요. 오늘은 IB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SAT나 AP에 보다는 조금 덜 알려져 있긴 하지만 최근 많은 학교와 학생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대학 입학을 위한 하나의 테스트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가장 최근인 2024년 글로벌 탑 IB 스쿨에 대한 자료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위부터 100위까지 나와 있는데요. 전 세계에 있는 모든 IB 스쿨에서 이게 집계가 되는 것은 아니고, 몇 개의 나라, 미국 같은 나라는 공표를 안 하는 학교도 많이 있고 해서 여기 있는 데이터가 전 세계 IB 스쿨을 전부 다 커버하고 있지 않다는 점은 좀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4년 전 세계 IB 평균이 가장 높은 학교는 러시아에 있는 레토브 스쿨이라는 곳입니다. 이건 이제 과거 데이터를 봐도 거의 1등과 2등을 놓치지 않은 어마무시한 학교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저에게 좀 의미가 있는 부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면 2위, 3위는 홍콩에 있는 아비스쿨이 차지를 했고 재미있는 건 이제 4위에 일본에 있는 아이비스쿨이 있습니다. K 인터내셔널 스쿨 도쿄라는 곳인데 아주 굉장히 최근에 빠른 속도로 급상승하고 있는 학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평균이 무려 41.5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정말 어마어마한 곳입니다. 점수에 대해서는 나중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은 국가별 점수 IB 스쿨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이니 거기에 좀 초점을 맞춰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은 싱가포르 스쿨 오브 아트 싱가포르라는 곳이고요. 다음에 영국 학교도 좀 있고 싱가포르 ACS로 알려져 있는 앵글로 차이니즈 스쿨이 있고 오른쪽으로 보시면 이게 지원하는 학생에 관한 이제 지표인데요. ACS 같은 경우는 400명이 넘는 굉장히 집단이 많은 걸로 보아 굉장히 규모도 크고 성적도 상당히 좋은 학교로 보입니다. 그 다음은 세인트 조셉 인스티튜션이라는 싱가포르의 학교고요. 이 학교 역시 ACS와 함께 항상 탑 10 안에 안정적으로 진입해 있는 매우 유명한 그리고 우수한 학생들로 많이 있는 국제학교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보시면 또 홍콩, 그 다음에 영국에 있는 학교도 좀 보이고요. 그 다음에 홍콩, 싱가포르. 그러니까 뭐 영국에 있는 학교와 아시아에서는 싱가포르가 홍콩이 아주 호각지세를 보이고 있는 것을 뭐 어렵지 않게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쭉 내려가면 이탈리아에 있는 학교도 하나 있고요. 인디아에 있는 학교도 하나 있고 쭉 홍콩에 있는 학교 그리고 저희 나라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쭉 보시면 중국에 있는 학교들도 좀 있고요. 보시면 중국에 있는 학교도 50위권에는 많이 포진되어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쭉 내려가면 우리나라에서는 62위 평균 점수가 36.6점을 기록하고 있는 덜위치 컬리지 서울이라는 학교가 차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쭉 내려가 보면 저희 71위에 하나가 더 있습니다. 이제 NLCS로 알려져 있는 제주로 알려져 있는 곳이고요. 36.2점을 기록하고 있고 7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쭉 100위까지 가보시면 이제 모든 학교가 여기에 이제 집계가 되어 있지 않다는 거를 이 염두에 두고서라도 한국의 학교는 한 62, 52, 70위권에 있는 학교가 가장 점 스코어가 높은 학교라고 볼 수 있고 상위권에는 영국에 있는 학교와 함께 홍콩과 싱가포르에 있는 학교가 상당히 많이 IB에 있어서는 싱가포르가 홍콩이 세계 최고의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여기 보시면 뭐 40점
2점에서 뭐 30 몇 점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 정도의 점수면 어느 정도 의미가 있는 점수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이제 하나의 크림슨이라는 사이트인데요. 이제 제목이 What is a good IB score for top universities? 그러니까 명문 대학을 가기 위해서는 IB 점수가 어느 정도 필요할까라는 이제 제목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물론 미국 대학은 이런 테스트 하나의 점수로만 이렇게 당락이 결정되는 시스템은 아니기 때문에 이걸 절대적으로 믿을 필요는 없겠습니다. 다만 어쨌든 지적 능력을 측정하는 테스트인 IB라는 테스트에 있어서는 이 정도 점수면 뭐 어느 정도 지원을 해서 합격이 가능할 수도 있다. 이렇게만 그냥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절대적인 기준이 당연히 될 수는 없고요. 이렇게 보시면 이제 대략적으로 이 기관에서 표시하고 있는 것은 이렇습니다. 너무나도 유명한 하버드 같은 경우는 40점 초반, 역시 높네요. 42점. 프린스턴 42점, 그 다음에 뭐 예일, 컬럼비아, 브라운은 40점 정도. 그 다음에 우리에게 많이 알려져 있는 유펜, 코넬, 다트머스, 스탠포드 이쪽은 다 40점이나 30점 후반 이 정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꽤 유명한 듀크, 뭐 노스웨스턴, 시카고 이런 대학도 30점 후반 정도면 어쨌든 다른 부분에 또 이제 뭐 그 과외 활동이라든지 뭐 SAT 이런 것들이 좀 보강이 되면 충분히 합격이 가능한 걸로 알려져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 또 하나 다른 이제 기관에서 발표한 IB 점수와 미국 명문대 입학을 조사한 내용을 한 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평균 IB 스코어가 몇 점 정도 되나 하는 내용인데요. 그 내용만 여러 가지 내용이 있지만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하버드 대학 같은 경우는 뭐 39에서 44점 정도, 그 다음에 프린스턴 42, 뭐 예일 40, 뭐 코넬 38, 스탠포드 40, 뭐 듀크 40, 뭐 시카고 유니버시티 오브 시카고 36, 뭐 노스웨스턴 37 이 정도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시면 미국에 있는 IB 스쿨이라고 흔히 알려져 있는 대학 같은 경우는 이제 IB 점수에 한해서만 얘기하면 물론 다른 요소가 당연히 있습니다. 하면 30점 후반 그리고 40점 초반 정도를 맞게 되면 진하게 IB 점수 때문에 떨어지는 일은 없는 정도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이제 글로벌 시점에서 IB 점수가 평균 점수가 가장 높은 IB 스쿨 탑 100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을 살펴봤고요. 미국 명문대학을 가기 위한 최소한의 IB 점수에 대해서도 확인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은 이 두 가지 내용을 말씀드렸고요. 이 다음에는 그렇다면 이제 40점이 어떻게 보면 아시아권이든 이제 미국이든 굉장히 명문대학을 진학하기 위한 굉장히 기준이 되는 점수로 이해할 수도 있겠습니다. 물론 연도에 따라 난이도에 따라 조금 1점에서 2점 정도 편차가 있겠지만 전반적인 경향은 그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에는 그럼 어떻게 하면 40점을 맞을 수 있고 이제 외국인인 우리 한국 학생의 입장에서 이 IB 점수에서 IB 스코어 테스트에서 40점을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